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생성형 챗봇 AI 정말 무섭게 뜨고 있죠. 그렇다면 요즘 뜨고 있는 AI를 부족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AI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지금 보는 그림은 AI가 만든 그림입니다. 사실 AI가 지금 시작이라고 할 때 물론 윤리적인 제약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봇, 사람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구별하기 힘든 로봇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AI의 최종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챗봇에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면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이것이 그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하고 구별하기 힘든 로봇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그것이 AI의 최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AI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는 AI, 더 구체적으로는 AI로 만드는 불리면서 평생 쓰는 노후 자금 인출 전략, 매년 8%씩 불리면서 매년 5%씩 꺼내 쓰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컨트롤에서의 방법론부터 이해해야 하겠죠. 우선 AI는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기술이 계속 진화된 고급 기술인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AI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기술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 보면 인터넷, 2000년도에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화되면서 고급 기술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AI는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진화죠. 이 같은 기술의 진화라고 할 때는 대부분 빅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예컨대 AI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은 최근 1, 2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특히 나스닥 쪽이 많이 올랐다고 할 때는 그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은 기술 백화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 AI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ETF들도 빅테크 기업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ETF는요, AI를 표방하는데 거의 빅테크 기업들만 위주로 이루어진 ETF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AI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장 혁신 기술이죠. 그래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빅테크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하지만 작은 기업, 중소 핵심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또 어지간한 작은 중소 핵심 기업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다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M&A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부족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을까, 기회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주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 그런데 이 기술주 ETF는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형, 안전자산인 채권형 비중을 같이 혼합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궁극적인 큰 전략은 기술주 ETF와 채권형 ETF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요, 과거 20년 동안, 즉 2004년에서 2023년 말까지 어떤 그림을 가져왔냐 하면 미국의 기술주를 상징하는 ETF QQQ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제조업까지 포함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Y, 그 다음에 IVV가 있는데 조금 수수료가 싼 IVV를 제가 인용했다. 물론 IVV나 SPY나 거의 똑같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와 이미지는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이 수익률 그래프는 배당하고 이자가 자동 재투자되는 계산식이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20년, 즉 2004년에서 2023년 동안에 QQQ와 IVV, 즉
미국 나스닥 100 지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ETF와 그 다음에 제조업까지 포함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 곡선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데, 언뜻 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QQQ의 상승률이 아주 IVV 제조업까지 포함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보다 도드라지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성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까만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끝나던 시점인데, 마무리되기 시작하던 시점인데, 이 까만색 동그라미의 왼쪽까지 보면 QQQ나 IVV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QQQ가 IVV, 즉 S&P 500 지수 추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 더 낮은 수익률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경제 그리고 투자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지금까지 IVV보다 QQQ의 수익률이 도드라지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과거 20년치의 그래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변동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기술주의 변동성은 IVV, S&P 500, 즉 미국 제조업 기업들을 포함한 지수 추정 ETF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변동성 위험도 크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과거 20년 이 QQQ와 IVV 이 두 가지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연복리 QQQ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 매년 13.75%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 ETF 같은 경우는 연복리 9.66%를 추종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AI를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있는 S&P 500 지수 추종 ETF보다는 기술주 중심 AI니까 기술주 중심의 QQQ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단순하게 보면 과거 20년의 QQQ 100% 같은 경우에 연복리 13.75%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익률에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변동성도 있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동성을 안고 계속 내가 오래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안전자산인 채권형 ETF랑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서로 혼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은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서 2023년까지 과거 20년 동안 채권형 ETF도 앞서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7년에서 10년 중기채 ETF IEF가 있죠. IEF가 있고, 그 다음에 TLT는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 국채입니다.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TLT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IEF 100%, TLT 100%, 특히 이 지점 무렵입니다. 약 2011년인데 이 2011년 전후로 해서 조금 그래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전에는 TLT나 IEF나 거의 비슷했죠. 자, 그런데 2011년 이후로 보면 TLT와 IEF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많았습니다. 자, 저금리 추세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장기 국채에 대한 이자 쿠폰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더 기대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TLT 장기 국채에 대한 수익이 같은 기간 동안 7년에서 10년 정도의 중기 국채 ETF인 IEF보다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TLT는 연복리 4.02, 그 다음에 IEF는 연복리 3.31을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TLT가 IEF에 비해서 지난 20년 동안 보면 연복리 기준에서 0.7% 정도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었다. 평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주, 특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부족한 노후 준비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구제조업이나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기업이 포함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AI 기술에 특화된 기술주 중심의 ETF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이제 앞서 보았던 QQQ입니다. 반대로 대응하는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지금 보고 있는 중기체 IF보다는 아무래도 이 기술주 QQQ가 변동성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파트너도, 채권 파트너도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TLT를 서로 혼합시켜 주는 것이 밸런스가 조금 맞겠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AI에 투자한다고 할 때 AI 종목을 발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또 그러기도 쉽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티커 약자로 QQQ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제 추종 지수는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죠. 자, 한국에 ETF는 없을까? 물론 많습니다. 한국에도 나스닥 100 지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국내에 상장된, 즉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형 ETF죠. 자, 이것에 대응하는 채권형 ETF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장기 국채입니다. 미국의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TLT라고 하죠. 야그 티커, TL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랬을 때 적당히 섞는다는 것은 어떤 정도의 비율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마찬가지로 과거 20년입니다. 2004년에서 2023년까지 QQQ, 즉 AI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기술주에 좀 투자해보자 ETF에 이 QQQ의 비중을 70%, 그 다음에 장기국채 TLT 비중을 30%로 가져간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파란색 그래프는 QQQ와 TLT 비중을 각각 50%씩 절반씩 섞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수익률은 뭐 한눈에 보면 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높게 나오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QQQ 70%, TLT 30%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가 12.13%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그 다음에 QQQ와 TLT의 각각 50%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 10.73%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높은 수익률에 관심이 가겠지만 저는 오히려 낮은 수익률 10.73%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수익을 기대하되 변동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이때는 QQQ와 TLT에 각각 50%씩 절반씩 섞어서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연복리 10.73%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 20년치라는 말이죠. 자, 이것도 항상 굴곡이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때 이제 굴곡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리 인상기, 즉 2022년에서 2023년 지난해까지였습니다. 자, 직전 2년치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것이 QQQ 70%, TLT 30%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 아래에는 각각 50% 파란색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자, 한눈에 보아도 둘 다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조금 더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빨간색, 즉 QQQ 70%, TLT 30% 비중의 수익률은 연복리 2년 동안 마이너스 2.9%, 그닥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죠. 그런데 각각 50% 비중을 가진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연복리 마이너스 6.44%로
앞에 것보다 훨씬 많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QQQ에 대한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TLT, 장기 채권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지약입니다. 지약인데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성에 더 민감합니다. 장기 변동성일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TLT 비중이 더 높았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6.44% 연봉입니다. 기록했죠. 자, 그런데 이 2년은 아주 나빴던 시기만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벌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벌려보면 이제 직전 4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2023년을 포함하되 그 이전에 202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간이 바로 2022년, 2023년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고 2020년부터니까 자, 이 지점부터 한번 다시 조금만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빨간색 그래프는 QQQ 70%, TLT 30% 수익률 그래프, 아래는 각각 50% 그래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QQQ 70, TLT 30 같은 경우에는 연봉리 12.83%가 나왔습니다. 연봉리. 반대로 파란색 QQQ 50, 각각 50 같은 경우에는 연봉리 8.49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안전자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성 안정성을 관리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수익률이 높은 것에 먼저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낮은 것, 즉 연봉리 8.49%, 즉 각각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50%, 자, 이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쨌든 기술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투자에서 훨씬 안정감을 주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직전 4년 기준으로 볼 때 한 8.49% 정도의 연봉리 수익률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전 10년을 보죠. 자, 직전 10년은 2014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자, 이 기간은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딱 2년 아주 그냥 뭐 죽음의 터널이었죠. 자, 이 2년이었고, 자, 2년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또 무난한 곡선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또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한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QQQ 70, TLT 30,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 50%인데 이 기간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빨간색은 연봉리 14.65%, 파란색은 연봉리 12.18%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수익률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낮은 수익률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을까?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데, 노후 자금 또 노후 준비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보수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보았습니다. 과거 20년, 또 직전 2년, 직전 4년, 직전 10년까지 보았는데 그 네 가지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보수적 시뮬레이션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전 4년이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그래프. 자, 이 그래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위에 빨간색 그래프는 QQQ 70%, TLT 30%, 아래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 50%의 수익률 그래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빨간색은 연봉리 12.83,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연봉리 8.49가 나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AI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렇다면 QQQ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변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권은 그 가운데서도 장기 채권 ETF에 혼용해서 조금 배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과거 백데이터 수익률을 인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오늘 보았던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백데이터 수익률을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복리 8.49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연복리 한 8%로 내 돈을 불리면서 그 다음에 내 돈을 매년 한 5% 찾아 쓰는 인출 전략에도 여전히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 AI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QQQ 기술주 ETF에 관심을 가지시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높은 기대 수익률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은 그 가운데서도 장기 국채 ETF 채권형을 서로 적정하게 혼용하되 제 생각에는 각각 한 50대 50% 비중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후 자금 운용을 연 8%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가 있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15.4%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물론 이 같은 상품들을 연금저축 계좌나 또 ISA 등등의 적당한 절세 계좌를 통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에 대한 이자가 없을 수도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 연 8%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실효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1억 원을 매년 8%씩 그리고 매년 5%씩 찾았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60세 때 만약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 운용하면서 매년 5%씩 찾았으면 나중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100세까지 가면 내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얼마로? 2억 8천 가까이 늘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60세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매년 5%씩 찾아 쓴다. 그러니까 5%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월 45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그런데 이건 역시도 5%가 계속 커지겠죠. 왜냐하면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내 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계속 자라면서 궁극적으로 100세가 될 때는 무려 월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요. 60세 때는 내 돈 1억 원으로 월 45만 원 받고 70세 되면 내 돈이 1억 2,900만 원 정도 불어나면서 월 5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80세 되면 내 돈은 1억 6,700만 원으로 불어나면서 월 7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0세 되면 내 돈이 2억 1,500만 원, 2억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 9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0세 때는 심지어 내 돈이 거의 뭐 3억 가까이 2억 7,9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중간에 이 돈을 타다가 잘못되면 이 돈은 그대로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또 중간에 이 돈을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찾아서도 돼요. 이것은 뭐 보험처럼 못 찾아서는 이런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노후에는 수익도 중요하고 인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목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내가 큰 병이 걸렸으면 목돈을 찾아서라도 빨리 생명을 구해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부족한 노후 자금의 기회로 만들 수 없을까? 자,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불리면서 평생 쓰는 노후 자금 인출 전략. 그렇지만 지금 뭐 목돈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목돈이 없는 분들은 우선은 목돈 마련부터 해야겠죠. 알아서 잘 목돈도 마련해 보시고 또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예컨대 뭐 저희 바인 투자자분에서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쨌든 목돈 있는 분들은 목돈 활용해서 오늘 참고하시고 목돈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노후를 아직 앞둔 분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은 목돈 마련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불리면서 평생 쓰는 노후자금 인출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